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수상한 만물상점 뜬구름 리키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운차게 가야 돼. 왜냐, 뭐 다 아시죠? 저희가 지금 연달아 녹음을 쭉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네. 시간이라서 조금만 힘내주세요. 네. 네, 제가 이번에 팔려고 가지고 나온 상품은 네. 도플갱어예요. 네. 네, 도플갱어. 다들 한 번쯤 다 들어는 보셨을 텐데 정확히 뭔지 잘 모르는. 네, 바로 그것. 근데 찾아보니까 잘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해. 이것저것 다 섞였어요. 일단 제가 어떤 순서로 할 거냐면요. 도플갱어의 그 정의, 정말 정의 그냥 일반적인 정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룰 정의 한번 짚고 가고요. 그리고 이번엔 새롭게 저희 더트라를 들으신 분들께 의견을 한번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려봤어요. 네. 그 도플갱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근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어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주신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소개 한번 하고 이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각자 이제 맨 마지막 아니지 그 도플갱어를 소재로 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 얘기 좀 하면서 마지막에 도플갱어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짚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도플갱어가 그 말은 도펠갱거예요. 뭔가 좀 긴장한 발음이 나오시는 네이티브. 어려워. 독일어 어려워. 긴장한 독일인의 네이티브 발음 같군요. 네. 저기 합성어예요. 일단 저 더블이라고 하는 어떤 저희 둘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워커. 그러니까 그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 합쳐진 거예요. 그 독일에 있는 이게 지금 미신 중에 하나인데 아군의 전조로 유명하대요. 일단 해당 그 비춰지는 모습이 보는 사람과 똑같고요. 만일 그 도플갱어를 만나거나 보면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죽거나 아니면 자신이 미쳐버린 다음에 죽거나 이런 버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도플갱어를 만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괴테도 만났고요. 뭐 이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에드가 앨런 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도플갱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해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괴테 도플갱어가 얘기 나와서 하는 건데 자기 괴테의 일기장에서 8년 전에 자신이랑 똑같은 사람이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거를 봤대요. 자기는 정말 뜨악했겠죠? 그런데 그는 마치 자기가 보이지 않은 듯이 그냥 쓱 지나갔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괴테는 바로 안 죽고 아주 오래 살았어요. 네, 그런 좀 것도 있고, 네. 이게 일반적인 도플갱어예요, 일단, 간단하게. 그 괴테가 오래 산 이유는 도플갱어 만나고 나니까 단명할 게 두려워서 파우스트라는 악마한테 혼을 팔아넘겨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나요? 완전 엉터리죠. 파우스트는 괴테의 희곡이고 거기 메피스토가 나오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제가 볼 때는 그 도플갱어의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또 다른 나라는 걸로 한번 정의를 해볼까 해요. 이 수상한 만물상에서는. 그렇게 되면 갑자기 할 얘기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렇죠? 이게 또 다른 차원에서 온 나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시간대에서 온 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도플갱어니까 잘 모르겠지만 초자연적인 그 무엇이 나로 변신했을 수도 있고 내 안에서 뭔가 분리돼서 나를 만날 수도 있고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가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초반에 설명하시는 게 뭔가 구매욕이 조금 불러일으켜져요. 네. 저는 참 그 만물상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상인분들이 그렇게 좀 솔직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제가 만나고 있는 이 만물상은 너무 솔직합니다.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인지도 다 소상히 알려주고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너한테 이걸 어떻게 팔 것인지 잘 알려주기 때문에 참 이거 뭐 사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네. 여러분 많이 사주세요. 여태까지 소개됐던 것들은 팔렸습니까? 그래서? 아, 지금 저기 입고되어 있는 게 마녀랑 그 다음에 저 초능력자가 있었는데 네, 다 팔렸어요? 아직 못 팔렸어요. 얼마의 아니, 많이 호응받지 않았나요? 많이 팔렸습니다. 아, 그럼 많이 팔렸나요? 많이 팔렸습니다. 마녀 많이 팔렸잖아요. 많이 엄청나게 팔렸어요.
근데 왜 나의 통장은 그대로일까? 여러분 저희 후원 받습니다. 계좌번호는 네. 맞아. 팟빵에 나와 있어요. 일단 따봉 통장은 많이 받으신 것 아, 같은데. 따봉으로 뭐 돈을 환산하자면 저희는 뭐 그런 벌써 거예요? 부자 됐죠? 네. 네. 뭐 앞으로 열심히 팔아보는 걸로. 네.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기분 좋았던 게 한번 제가 저희끼리만 어떤 주제에 대해 얘기해보는 게 좀 그렇해서 청취자분들께 의견 한번 받아보자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한번 올려봤어요. 그림하고 같이. 이제 저 수상한 만물상을 기념으로 제가 기념 그림이라든지 일러스트를 하나씩 올려갈 것 같은데, 자, 일단 제가 좀 소개를 하나 드릴게요. 되게 기분 좋았던 게 바로 어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답변 주셨더라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재헌이라는 분이 더 에그라는 소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영화 마션으로 되게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소설가가 또 다른 나라라고 일단 비춰지죠. 뭐 자기가 죽은 다음에 만나는 건데 이건 제가 지금 소개 안 할게요. 그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유인근이라는 분이 도플갱어 만나면 저 대신 출근 좀 시켰으면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송현석이라는 분이 숨기고 싶은 내 모습을 실제로 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두렵다. 이런 얘기 하셨고, 그 다음에 알렉스 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되게 상세하게 많이 올려주셨는데, 에드가 앨런 포의 윌리엄 윌슨이라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언급하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이분도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대무노이자 철학가 괴테가 21살 때 도플갱어를 만났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드루 베리모어가 주연한 도플갱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이거를 하셔두면 이분은 무조건 30대 중반인데. 근데 이제 그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아메리칸 갓이라는 미드에도 도플갱어 등장한다. 이런 얘기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김나연님, 만약 나와 같은 나를 만난다면은 일단 심장이 멎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 이런 거를 물어볼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지웅님, 그쪽 저희 지혜전 멤버신데 이분이 들고 나온 게 드래곤 라자라는 책이에요. 다들 아실 거예요. 알죠? 되게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도플갱어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일화가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복제되어 나오는 경험을 하는데 거기 나오는 거기 설명해주는 감정이 저 좋았다. 그 인간은 원래 다른 나를 허락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 그리고 그 복제되어 나온 그 사람의 강력한 사리를 느끼러 나오는데 아마 저도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신기하기보다는 뭔가 이런 위협이 되는 느낌. 그래서 일단 말없이 공격부터 할 것 같다. 근데 이분 위험한 분입니다.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주셨어요. 실제로 보면은 윌리엄 윌슨이라고 하는 자료, 네. 책에 관련해서 제가 단편을 못 봐서 그냥 자료만 찾아봤는데 사실 그 도플갱어 공격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이 내용 보면요. 이 윌리엄 윌슨에서 결국에는 도플갱어를 죽이거든요. 칼로 찔러서 죽이는데 찔러서 죽이자마자 자기도 같이 죽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의 존재가 똑같이 복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를 죽였을 때 마찬가지로 나도 똑같이 상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서로 그냥 일종의 싱크되어 있는. 그렇죠. 싱크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도플갱어 만나신다면 죽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네. 미나리님 어떠세요? 도플갱어 만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좀 면밀히 살펴볼 것 같아요. 찬찬히 뜯어본다. 네, 앞면, 뭐 측면, 뒷면 다 보고. 다 본 다음에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헤어지고. 이렇게 네, 인사하네요. 그리고 네. 친하게 지내고 싶네요. 오. 전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들끼리 잘 지내면 좋잖아요. 역시 보살 캐릭터. 도플갱어 커뮤니티를 만드시겠군요. 어떠세요, 제이크님은? 실제로 자기랑 똑같은 사람 만났다. 저요? 네. 전 죽일 거예요. 아니, 좀 전에 윌리엄 윌슨의 교훈을 지금 아니, 언제면 죽는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니,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죽인다기보다는 되게 죽이고 싶을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이 세상에 내가 두 명이 존재하는 게 싫거든요. 에드가 앨런 포의 윌리엄 윌슨을 몰랐다면 죽였을 텐데. 그렇죠. 이거 안 봤으면 죽였을 거예요. 진짜? 네. 자, 그럼 어떠세요, 노무대님은? 저요. 네.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하고 같이 연구회를 일단 조직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노무대님 도플갱어 연구회. 네. 네. 어떠세요, 전상님께서는? 저도 사실은 뭐 원래 죽일 생각이었는데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죽인다는 죽이면 안 된다 그러길래 이제 협상을 하는 쪽으로 네. 좀 선회를 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의 네. 어떤 절대 총량의 법칙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 개인으로 만약에 봤을 때에도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 이런 어떤 파형 곡선을 이루었을 때 그 총량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만약에 도플갱어가 있어요. 근데 걔를 딱 만났는데 너무 잘 나가, 너무 잘 살아.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경우에 얘만 제거하면 나한테 모든 것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죽일 생각을 했는데 죽이면 안 된다며. 그래서 이제 야, 그 정도 나갔으면 됐잖냐. 좀 이제 나한테도 좀 주고 같이 협조해서 살자 우리. 너 이런 하와이 식으로. 가라 하와이. 이런 식으로 좀 협상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지-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신 거 들으니까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네. 실제로 한국에서는 쌍둥이가 태어나면은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맞아. 오, 옛날에 그런. 네, 이유가 왜 그랬냐면 있었지. 똑같아요. 그 지금 얘기하신 거랑. 쌍둥이가 둘 다 잘 되는 경우가 없기도 하고, 한쪽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한쪽은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됐었대요. 그런 미신이 있어서 쌍둥이가 태어나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도 많아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쪽은 뭐 죽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아니 버린다거나. 버린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하셨던 게 우리 서로 만나지 말자라고 하면서 멀리 보낸다고 하는 게 일본의 도플갱어 소재로 한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마지막엔 그렇게 가요. 우리 같은 마을에 살지 말자. 우리 같은 범위 내에 들어와서 우리 서로 보고 살지 말자 그러면서 서로 이제 떠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근데 죽이진 않고. 도플갱어는 말 그대로 아까 왜 도플이 뭐 더블이라며요. 네.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트리플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나만 있는 건가요? 사실 그런 말은 없는데 네. 그런 말은 있더라고요. 왜 다들 들어볼 텐데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 세 사람이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네. 네, 많이 하잖아요. 네. 혹시 여쭤본 게 아니 그래서 뭐 3명은 안 되냐? 노무대님, 네. 그 2명, 3명 이게 이유가 있나요? 2명, 3명은 이유가 없고요. 네. 그 문학사를 이제 살펴보시면서 다들 알게 되겠지만 그 도플갱어를 이제 탄생시킨 그 문호의 이야기랑 상관이 있고요. 네. 일단 둘, 셋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나와 또 다른 나, 자신과 또 다른 자의 그 만남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그 전상일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사실 그 아랍권의 이 도플갱어의 철학을 제대로 그 문학적인 수사로 나타낸 작품이 하나 있죠. 아랍군요. 뭔가요? 어떤 거요? 아라비아 왕자? 아라비아 왕자 뭔가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페르시아 왕자? 그 전상일님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만나면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협상을 할 것 같다. 네. 또 잘 나가고 못 나가고 했더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신드바드가 있죠. 신바드. 네. 네. 신바드의 그 초기 그 시작을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신바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누가 사람을 보내서 좀 우리 대감님이 부르시는데 좀 와보쇼. 그래서 가봤더니 자기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신바드라는 사람의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모험과 무역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이고 그래서 봤더니 자신과 똑같은 이름의 신바드가 고생을 하고 있길래 그 왠지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하나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주연을 베풀어 줄 테니까 오늘 고생한 건 있고 나랑 같이 이야기 좀 하다 가는 게 어떻냐. 그렇게 해서 신바드가 계속 또 다른 신바드의 집에서 대접받으면서 하루의 고단함을 풀고 그리고 신바드의 옛날 모험 이야기를 듣는 게 신바드의 구성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천일야와의 초기 그 어떤 스케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야기 속에 이야기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보면은 이 뱃사람으로 크게 성공한 신바드는 천상일님 말씀처럼 그 철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못 나가는 또 다른 나를 만나면 내가 좀 잘 해주고 100% 줘야겠구나. 아예 앞서서 생각을 하는 거죠. 신바드가 그런 얘기였군요. 네. 오늘 새로운 깨달음을 저도 얻었네요. 처음 그렇게 들었네요. 그거는. 네. 저는 만약에 진짜 저와
똑같이 닮은 또 다른 나가 있으면 되게 부자였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하시게요? 저를 좀 초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얘기 좀 죽이면 듣고 어떡해? 마시는 거 좀 초대해줘서 걔가 날 죽인다. 아 그렇구나. 나랑 똑같은 나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뭔가 무섭다. 아, 그럴 때 윌리엄 윌슨을 외치십시오. 윌리엄 윌슨. 네. 그 비슷한 영화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그 이영걸이 주연했던 말도 안 되는 영화인 D1. 맞아요. 저도 그 네. 생각했는데. 거기 보면은 다른 차원의 나를 죽여야지만 내가 그 유일한 존재가 돼서 네. 힘이 더 세져요.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나한테 집중시켜서 네. 그 최강자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참 역시 웃기는 영화였습니다. 도플갱어 소재로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컨텐츠가 어마어마해요. 정말로 이 아무래도 중에 다. 그렇겠죠. 네, 이거를 뭘로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이걸 이야기 바꿔보면은 그만큼 매력적인 소재라고도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흔히 저희가 이런 그 저기 뭐 다중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그거는 일종의 정신병 레벨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지 모르겠는데 직접 눈앞에 대상화되는 게 도플갱어가 아닐까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컨텐츠가 되게 다양한 형태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꿈을 꾸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내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시간대에서 미래의 나라든지 과거의 내가 찾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오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이게 약간 외로움의 발현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인간은 혼자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사실 물론 당연히 물리적인 세계가 있겠지만 내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근데 그걸 깨달으면 되게 외로워진다. 이게 전 하나의 제가 주장하는 생각. 하루희의 세계관.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또 다른 나라고 하면 얘는 그래도 믿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나 자신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안 좋은 일을 할 거다, 뭐 죽일 거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걔랑 친구가 될 것 같아요. 그쵸, 민나리님? 네, 뭐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이런 도플갱어를 봤다는 사례, 뭐 괴테나 그런 걸 보면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환영이든 뭐 심령 현상이든. 그래서 약간 요즘에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군요. 네, 자의식 과잉이나 뭐 여러 가지 기타.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라고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보기 어렵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그 어쩌면 타인의 관점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고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기준으로 나의 사회적 수준이나 상태를 파악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내 속엔 수많은 내가 있으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늘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알고 싶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이 돼서 나를 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 아닌가. 다른 나를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약간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이어져 나가면 그런 생각도 해요. 그렇게 환각을 본다는 건 정신적으로 뭐 체력적으로 다 약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플갱어끼리 만나면 죽는다, 보면 죽는다라는 말이 전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그렇게 환영이 보일 정도면 이미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인 거야. 이미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나를 똑같은 환영까지 봤어. 그래서 죽는 게 아닐까, 필연적으로 그 정도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미나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또 여러분들 말씀 듣고 나니까 도플갱어 유형을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가지나요? 오, 나왔어. 정리된 일의 구분법 나왔습니다. 자, 네. 1. 자,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정신적인 유형. 네. 결국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또 다른 나라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는 유형. 저기서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지금 걸어오고 있어 하는 동시 목격 사례. 또 하나는 비슷하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야, 네가 명동에 있는 거 봤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명동이 아니라 동명에 있었는데 전혀 알리바이가 막 성립되는 것 같고 알고 네. 보니까 또 다른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목격이 동시에 되진 않아도 어디선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례가 다중우주론 그 속에서의 어떤 또 다른 자기 자신,
동시에 다른 공간에서 다른 세상 속에서 비슷하게 복제된 어떤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유형이 가장 현실적인 사례로 정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 하고 인증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트위터에 올리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최근의 도플갱어의 그 코믹한 사례들. 네.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아닐까. 저는 그 3번째 사례에 해당하나요? 나 어딘가에서 너 봤어. 당신 예전에 나 봤던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 되게 많이 당하거든요. 어딘가 있군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한 번 식당에 갔는데 원래 받아야 되는 금액에서 더 적게 받으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난 거기 그 가게 처음 갔어요. 그런데 그 주인 그 앞에서 계산하시는 분이 너무나 반갑게 김 작가님 안녕하세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나 여기 처음 왔는데 그 얘기는 못 하겠고 그 사람이 돈을 깎아줬으니까 그냥 나도 반갑게 막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수염을 처음 길렀을 때예요. 그래서 수염을 그렇게 기르고 안경을 내가 비슷한 걸 썼나 봐. 그분이 아는 분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서 자기가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원래 오셨던 분은 단골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참 동안 안 오다가 내가 간 거야. 그러니까 오랜만에 왔네. 저 사람이 약간 좀 스타일이 바뀌었네. 옷 입는 게 바뀌었네. 하지만 똑같은 사람으로 인지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되게 막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잘 쓰신 다음에 그 식당에 가시면 계속 할인을 받으실 수 있겠군요. 지금 단골 됐어요, 거기. 네, 냉면집인데, 냉면집인데 그 이후에 그냥 단골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럼 그분은 아직도 저 김 작가님으로 알고 네, 계세요? 김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 그 김 작가님을 마주친 적은 없어요? 없어요. 신기하네. 네. 그 김 작가님이 이제 그 식당에 어느 날 들르게 되면 되게 당혹스러워 하겠네요. 그렇죠. 또 다른 내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저 인증샷 찍으시겠죠. 주인 아저씨가 그 얘기 하시겠죠. 얼마 전에 왔다 가셨는데 또 오셨네, 그러겠지. 요즘 네. 자주 오시네요. 냉면 네. 좋아하시나 봐요. 네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일단 뭐 저랑 닮은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을 들은 적도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저랑 같은 어떤 비율을 가진 인간이 있다면 일단 머리가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굉장히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금방 또 이때 그 뭐랄까 인상 차이가 이렇게 죄짓고는 못 살 정도로 금방 이렇게 인상 차이가 누가 이렇게 제 몽따주를 그리면은 금방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냥 머리만 이만하게 그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동서고금을 막론한 여러 가지 작품이나 기타 등등에서도 아까 신바트 얘기도 나왔고 사실 신바트 얘기는 잘 읽어보다 보면 성경의 요나 얘기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정체성의 약간의 혼란 아니면 레이어가 정확하게 맞지 않은 어떤 부분들에 대한 센스로 이렇게 금방 인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뭐 이집트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바와 카로 나눠져 있다. 그것을 그대로 동양에서는 혼과 백으로 나눠져 있는데 혼은 이제 정신적인 영역을 관장하는 기운이고 그리고 백은 육체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기운. 그래서 죽으면은 혼이 가버리고 백은 남는. 그래서 혼백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부르는데 저는 그거를 좀 뭐랄까 약간 이런 비유를 좀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것과 우주는 일종의 거대한 컴퓨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다룰 수 있는 컴퓨터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요. 네네. 그런 비유로 하자면은 이제 혼은 램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백은 롬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램이라는 건 랜덤 액세스 메모리고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딱 적용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 모든 것들은 실은 원형의 어떤 우주적인 근본에 점점 다가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진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진화는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우주는 이미 시작부터 끝이 다 결정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이쪽으로만 가는 걸 볼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나 미래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단순하게 운명주의자, 운명론 이렇게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변화는 생길 수가 있지만 이거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제 사이비 종교 같은 얘기가 또 빠지니까 지금 좀 얘기하신 줄여서. 게 그 플라톤 이데아론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근본적으로는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그 단순한 어떤
이런 개통 철학이 아니라 실제 과학자들이 예를 들면 이론 물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개통 철학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개통이죠, 개통. 네. 전 그렇게 들었어요. 개통 아니라 개통. 그쵸?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개통 철학이 있습니다. 네, 네. 개통이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개통철회로 들었어요. 뭐든지 간에 그냥 계속해 보십시오. 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한 한 개인 생각이 아니라 네. 그 전에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비슷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 관련돼 가지고는 이 시간이라는 것도 되게 오묘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진지하게 타임머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미 시간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게 선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시간은 존재하고 있다. 자, 우리 지금 인간들은 일정의 흐름으로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가고 있는 그 부분만 인지하기 때문에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 시간은 그대로 있고 저희들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얘기를 실제 과학자들이 합니다. 어려워. 아, 어렵나요? 지금 일단은 잠깐 만물상의 레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자, 저 잠깐 그 얘기 한번 해보시죠. 각자 그 컨텐츠별로 저 도플갱어와 비슷한 컨텐츠들,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것도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네. 그 독일 쪽에서는 이게 어떤 그 괴담처럼, 그러니까 처음 도플갱어의 어떤 시초라고 할 수 있죠. 만나면 별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뭔가 약간의 도시괴담식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 또 이야기해 주신 사례들로는 죽이면 안 된다, 뭔가 되게 터부시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국 그 문학 속에서의 도플갱어는 전 세계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뒤집는 놀라운 사례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예, 한국 고전 문학 속에 나오는 이야기 아시죠? 뭐를 아니요, 몰라요. 고전 문학을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지. 뭐예요? 얘기해주세요. 이 광범위한 얘기를. 그 손톱을 깎아먹은 들쥐라고 혹시 예, 아십니까? 알아요. 네. 이게 내용을 짧게 소개해 드리자면, 암자에서 이제 글 공부를 하던 도령이 있었는데 스님이 나타나서 그 도령을 막 야단을 쳐요. 알고 보니까 이 도령이 손톱 발톱을 깎아서 좀 아무데나 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스님이 손톱을 함부로 버리면 나쁜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지나가셨단 말이죠. 하지만 네. 이 도령은 말을 안 듣고 계속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사람이 자기보다 집에 먼저 돌아와서 자기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요 하고 이제 따지다가 오히려 도령이 그 가짜한테 몰려나서 자기가 쫓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근심하고 있다가 스님을 생각해내고 스님한테 이제 찾아가서 해결책을 물어보죠. 그랬더니 손톱을 내가 그렇게 깎아서 아무데나 두지 말라 그랬는데 손톱을 들쥐가 먹고 너랑 똑같은 애로 변신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파해하려면 이 고양이를 데려가서 고양이로 이제 풀어버리면 된다. 그래서 고양이가 들쥐가 변한 도령을 습격을 해서 그 도령을 물리치고, 도령은 다시 자기 자신의 정체와 신분을 되찾아서 행복하게 잘 살면서 아이들한테 계속 이렇게 가르쳤다죠. 아무데나 손톱 발톱을 깎아서 버리면 안 된다. 네. 결국 이게 한국 전래동화 속에서 손톱 발톱을 이제 깎아서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는 큰 교훈을 알려주려고 도플갱어 이론을 도입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공중 도덕과 매너를 맞아요. 위해서. 그렇죠. 저는 할머님한테 실제로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었어요. 진짜요? 그렇군요. 밤에 깎으면 안 되고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고. 오. 왜 도플갱어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었고, 그러면 굉장히 안 좋아진다. 이유는 이유는 뭐 알아서 뭐 하냐, 하지 마라 이러셨죠. 네, 어쨌든 밤에 깎지 말아라,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도 굉장히 조신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 예식을 드리듯이 열심히 밝은 대낮에만 깎는 버릇이 생겼어요. 아니, 그런 미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고 자랐더니 그냥 그게 버릇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걔도 무거워. 예. 왜 그러세요? 가볍게 살아야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고양이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도플갱어 못 만나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적어도 손톱을 깎아서 먹고 자란 도플갱어는 만나지 않을 듯합니다. 네. 근데 전 도플갱어 만나고 싶은데. 이건 좀 특이해요. 아니, 네.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도플갱어가 딱 있어요. 신나지 않으세요?
왜냐면 얘랑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제가 저기 주 5일을 출근해야 돼요. 네. 근데 저랑 똑같잖아요. 서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보니까 너 지금 월수금은 네가 가. 목금 저기 뭐야 해당 목금은 내가 갈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 2.5일만 일할 수 있고. 아니 이 사람아 그렇게 따지면은 사람은 2명인데 버리는 1인분이잖아요. 아, 그건 생각 못했다. 네. 아, 지금 도플갱어도 뭘 먹어요? 네. 응? 아, 도플갱어도 뭘 이분 먹어요? 도플갱어 착취하는 분. 아니 도플갱어를 무슨 SCV처럼 일시키기만 하려고. 도플갱어의 인권을 네. 지켜주십시오. 그럼 안 만날래. 아, 그리고 상대가 너무 착하다라는 상정을 기본적으로 깔고 계신 것 같아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걔 있고. 입장에서는 저는 왜 만나면 죽이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걔 입장에서는 나쁜 도플갱어죠, 저는.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근데 사실은 상대방 도플갱어는 되게 친구 되고 싶었는데. 막 저는 죽이고. 내 알 바 아니고. 이런 이야기. 이제 앞서 전래 동화에서 조금 네. 제가 이제 뒷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이 이야기가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그래요? 재미있는 것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제 네. 다들 세계적으로 이 손톱 깎아 먹어서 그 똑같은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가 한국 얘기고 이게 굉장히 유명하다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 현상이 생겼나 봤더니 1970년대 후반 정도에 일본에서 그 세계 명작들 어떤 세계 고전 동화들을 다 섭렵해서 만화 영화로 만드는 시리즈인 세계 옛날 이야기라는 동화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 정확하게 한국 편이라 그래서 예, 한국 복색 고증 다 해서 이 이야기가 소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시리즈가 굉장히 절찬리에 전 세계적으로 팔려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 소개를 한 적이 없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속의 한국 편 이야기로 아주 유명하게 그 전파가 되었던 거죠.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문화계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다음 웹툰에 루드비코라는 끝내주는 작가가 들쥐라는 타이틀로 이 똑같은 소재를 현대에 풀어내서 그리고 있는데요. 진짜 재미있고 잘 만든 작품이니까 도플갱어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다음 웹툰에서 루드비코의 들쥐를 보십시오. 자, 지금 이렇게 또 지금 컨텐츠 영업 들어가시는 겁니까? 예, 좋아하는 작가를 영업해드렸습니다. 괜찮다, 좋다. 또 그 외에도 많잖아요. 지금 미국 그 드라마 중에 오펀 블랙이라든지 프린즈라든지 이런 얘기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드니 벨리브. 네, 드니 그분 벨레브 발음이 좀 힘들긴 하죠. 네. 네. 맞나요? 드니 벨리브 맞나요? 드니 벨레브. 드니 네. 벨레브의 영화 에너미도 네. 나오고. 드니 벨레브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인기를 받았던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 얼라이벌이 원래 제목이죠. 이 원래 영화를 만들기 테드 전에 창의 당신만의 이야기가 원제고 네. 그게 다시 다른 타이틀 영화 쪽으로는 어라이벌로 얼라이벌로 일본에서 됐었고, 개봉을 하고 네. 네, 여튼 수고했어요. 그 드니 벨레브 영화를 역주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역주행하시면서 굉장히 어렵게 넘어가시는 영화 중에 하나가 에너미예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앞에 있는 영화들은 어느 정도 좀 영화 전체적인 문맥이나 내러티브도 맞고 좀 전체적인 스토리텔링 괜찮아요. 충격적인 설정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근데 에너미 같은 경우에는 보기 약간 괴로울 정도로 이 도플갱어에 관련돼 있는 이 진짜 똑같은 사람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좀 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영화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이 영화에서는 보면은 그 되게 착하게 살았던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이 어느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나랑 똑같이 닮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서.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요.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요. 결국에는. 찾아가서 보니까 나랑 얼굴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아. 근데 성격은 틀려요, 둘이가. 그래서 서로가 염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면 제가 나랑 똑같은데 완전히 똑같은데 무슨 생활을 할까 해서 이제 원래 그 교수인지 선생인지 모르겠는데 교수가 이 배우를 계속해서 염탐을 해요. 이 배우는 배우대로 이 교수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염탐을 해요. 근데 이 둘 다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배우자가 있는데 그 서로의 배우자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서로 매력을 느끼는 거야. 아, 이거 안 좋네요. 네. 그래서 이 네 명이 계속해서 뭔가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을
엮이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제 완전 좀 다른 반전이 있긴 한데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컨택트에 약간 그 오마주된 장면이 나와요. 컨택트에서 보면 주인공이 꿈에서 거미가 나오는 꿈을 꾸거든요. 근데 에너미에서 전체적인 큰 그 장치로 등장하고 좀 무서운 요소? 네, 주인공이 무서워하는 요소로 나오는 게 검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는 좀 독특한 영화를 찾으시는 분, 그 다음에 도플갱어에 관련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고 넘어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주연 배우가 제이크 질레날이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이크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는 이유가 제이크 질레날을 너무 좋아해서 네, 그래서 제이크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런 의미가 네, 있습니다. 제이크 질레날 영화는 다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옥자에 나오시고. 옥자에 나왔죠. 네. 네. 제이크 질레날 최근 작중에서는 저는 나이트 크롤러가 제일 좋아하는데 지금 저도- 영화 코너는 아니니까. 근데 재미 삼아서 말씀드리자면은 제이크 질레날이 그 역할을 맡기 전에 마지막까지 출연을 하려고 했으나 스케줄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출연하지 않은 배우가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크리스찬 베일이요. 선 배트맨인가요? 그것도 괜찮았겠죠. 네, 나름대로. 그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배트맨. 이 감독이 그 전 작품이 프리즈너스 네, 그랬었죠. 네. 거기도 제이크 질레날이 나왔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원래 쓸 때는 제이크 질레날보다는 그쪽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크리스찬 썼던 베일 것 쪽이. 같아요. 네. 그림이 되잖아요.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네, 보면 네. 그림이 되거든요. 그러네, 맞아요. 배트맨 얼굴 대단해요. 아메리칸 사이코 비슷하게 가서도 맞아요, 맞아요.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소개를 드릴까요? 오픈 블랙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오픈 블랙 같은 경우에는 배우가 연기를 무지무지 잘해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 시점에서 시작해요. 도플갱어를 만났다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철역에서 맞은편에 나랑 똑같이 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살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삶이 도대체 뭐지라고 하면서 주인공이 그 자기와 똑같이 닮은 자기와 쌍둥이 같이 닮은 사람을 도플갱어를 추적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요. 그분이 1인 8역이었나요? 1인 8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텀이 굉장히 긴 게 아니라 거의 교차 편집처럼 그 다른 캐릭터들이 1인 8역으로 나오니까 이 배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미상 받았었죠, 여우중에서. 네네. 그리고 또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1편에서 이제 처음에 뭔가 이렇게 관객들의 눈을 후킹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이제 자신의 엉덩이를 과감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몰입도가 확 생기죠. 언제 네. 또 나오나. 그런데 안 나오더군요. 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배우가 사실은 이걸 찍기 전까지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이 드라마를 찍고 나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요. 이 드라마를 찍고 나서 모두가 놀랐어요. 왜요? 1인 8역을 너무나 완벽하게 해요. 왜 보면은 사람이 똑같은 배우가 연기를 하면은 버릇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눈짓, 말하는 투, 그거 손짓, 그다음에 걸어가는 걸음걸이 이런 것까지 이 오픈블랙에서 나오는 주인공은요, 1인 8역을 다 다르게 해요. 너무 궁금하다. 배우 그 발음까지. 저기 타티아나 마슬라니라는 네. 네, 그 배우잖아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미나리님? 저기 그쪽 도플갱어 관련돼가지고 생각나는 컨텐츠 있으세요? 저는 실제로 도플갱어를 만난 사례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었어요. 네. 근데 내 도플갱어가 있나라는 궁금증을 누구나 갖고 있나 봐요, 세계적으로. 아일랜드에서 젊은이 3명이 자기들의 도플갱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SNS에다가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어요. 우리랑 닮은 꼴은 신청해달라. 2주 만에 6천여 건이 접수가 됐대요. 6천여 건? 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정말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 진짜 도플갱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결과에 그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나중에 따로 올리든가 할게요. 너무 똑같아요. 그냥 어느 각도에서 지금 보이시죠, 제 이름이? 네네네, 보입니다.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똑같아요.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 주름까지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그 3명 중에 여자분 1명이 특히 비슷한데 취미도 비슷하고 그 취미가 그림 그리기인데 네. 그 중에서도 요정을 그리는 취미가 있대요. 근데 둘이 똑같이 그런 취미를 갖고 있고 지역도 비슷한 곳에 살고 있었대요. 그게 어느 나라? 이게 아일랜드. 아일랜드? 네. 영화 아일랜드가 아니라? 네네네. 네. 역시 요정의 나라 아일랜드. 그 여자분들 되게 이뻐요. 요정 같아요. 네, 예뻐요. 나중에 올려드리는 걸로. 네네. 페이북에 올려드리는 걸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하고 외모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긴 있구나. 그리고
또 캐나다 사진작가 중에 프랑스와 브리넬이라는 작가가 도플갱어만 찾아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닮은 사람들, 정말 똑같이 닮은 사람들. 근데 합성한 것처럼 정말 똑같은 사람들도 있고 약간 비슷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보니 어쨌든 지구상 어딘가에 찾다 보면 나랑 비슷한 사람은 존재는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도플갱어를 만나면 죽는다,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플갱어의 개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만났을 때 아직까지 죽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았대요. 그나마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도플갱어랑 친구 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나랑 성향이 비슷할 수 있잖아요. 아까 요정 그리기가 취미인데. 요정 그리기. 네. 도플갱어 만나면 친구가 되고 싶은 거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가, 왜 복제 인간을 하면 또 다른 나가 딱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불만이 뭐냐면, 그 복제 인간을 다루는 컨텐츠들이 하나같이 끝이 안 좋아요. 그러지 그렇군요. 않나요? 복제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제가 볼 땐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걸 건드렸다라는 어떤 그런 본능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 본능.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이데아론을 얘기하셨지만 지금 인류가 발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신이 어느 정도 영감을 줘가지고 또는 내가 이제 어떤 그 일정한 목표점에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거를 이데아 있는 걸 복제해서 계속해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앞으로 너희들은 뱀을 무서워할 것이다, 발로 밟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그 기저에 가지고 있는 공포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볼 때 인간이 만약에 그냥 완전히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인간이 아니라 뭔가 SF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어떤 이제 개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주의사항을 뭔가 입력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너와 똑같은 것을 만나지 말 것. 만나지 말 네. 것. 아니면 다르게 보자면 이런 거죠. 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을 거대한 MMORPG 게임이라고 상상을 해보자면은 거기에 근본적인 소스 코드들이 있는 거죠.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 네. 그런 의미에서 뭐 도플갱어 또한 역시 MMORPG 게임에서 캐릭터 설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비슷한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극복하는 건가요, 캐릭터?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신 이 도플갱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같은 부모에서 나온 쌍둥이 이런 건 일단 배제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행어로 쓰이는 이 5번째 유형, 정말 자신하고 똑같이 또는 닮은 사람을 실제로 만나보기가 그 장난처럼 이제 쓰이다 보니까 이 개념이 좀 확장이 된 것인데, 생각해보니 리킴님, 네. 그 자기 자신과 똑같은 누군가가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이제 문학 속에서 또는 미디어 속에서 많이 나오고 복제 인간의 얘기까지 나왔는데 반대 사례도 있지 않나요? 전혀 다른 존재로 그 타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한 인격체가 서로 다른 인격체처럼 보여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 그런 현상 있나요? 일단 문학 속에서 유명한 것이 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이거는 어떤 다중인격을 넘어서서 아예 완전히 외모까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힘 능력 자체가 아예 다른 그 두 존재가 나오는데, 그 자기 자신 지킬 박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사람인 줄 못 알아채잖아요. 일상에서 가장 흔히 마주치는 경우는 그거예요. 집에 있을 때 여자 형제와 밖에 나갔을 때 여자 형제. 내적 외적 다 다르거든요. 마치 지킬과 하이드처럼. 그렇지요. 예. 지킬 하이드의 여성 버전으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도 재밌겠는데요. 그런 이야기로 에피소드 공감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한국 컨텐츠 중에 하나를 좀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네. 이 작품을 얘기하는 순간 저의 연식이 그대로 드러날 것 같은데요. 1978년도 꼬꼬마 시절에 봤던 MBC에서 했던 아동용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국산이었고요.
뭔데요? X수색대라고 있습니다. 엑소인가요? X인가요? 여보세요? 엑소 팬들이 들고 일어나요. 78년도? X수색. 네, 엑스파일 할 때 네, X수색 때. 네. 발음 되게 어렵네요. 네. 그럼 한번 그것도 찾아보시면 UFO 막 네. 찾아다니고 저처럼 그러는 건가요? 스하고 뜨 발음 잘 안 되는 첫 짧은 사람들은 어렵네요. X. 일단 네. 약간의 소개를 드리자면은 X수색대 주연 배우 2명, 물론 아역들이죠. 네. 손창민과 강수현 씨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예. 자체로도 이미 봐야 되는 작품입니다. 그분들이 아역 그러네요. 구나. 근데 제가 오다가 오늘 주제를 늦게서야 들었잖아요. 네. 네. 오다가 대충 그냥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충 검색해 본 걸로는 도저히 동영상 자료가 안 나와요.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노모델님이라면 어디선가 찾아내실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반드시 좀 찾아주시면 일단 너무너무 존재를 알았으니 찾아보겠습니다. 오, 이것도 수색도 나오나요? 간단한 그 로그라인 줄거리는 이래요. 네. 외계인들이 옵니다. 예, 그거는 봤는데 그거 말고 아, 네. 좀 풀로 나와 있는 거, 주제곡도 나와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는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요. 네. 특정 몇 명을 잡아요. 네. 그들의 원본은 그 UFO에다 가둬놓고요. 카피본을 지구에 다시 오. 내보냅니다. 오, 재밌다. 아니, 이런 게. 이게 그게 어린이용이었던 어린이용이었어요. 저는 야,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78년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엑소색 때 그 굿즈들도 팔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손목에 차고선요, 엑스자라고 엑소색 때. 거울 안 달린 건 10원이었고요. 거울 달린 게 50원이었나 그랬는데. 네. 빛이 나거든요. 네. 굉장히 획기적이네요. 예. 그래서 4차원 공간으로 가는 공간은 어디 있냐면은 주인공의 지하실에 있습니다. 오. 거기에 포털이 열린 거예요. 네. 이거 되게 재밌네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컨셉이 장난 저는 아닌데요? 우리 또 트와일라이트 존을 메인으로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컨텐츠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내서 소개를 하는 그런 기회들이 꼭 있어야 되는데 거기 제일 앞에 있을 만한 작품입니다. 그런 어, 78년? 그러네요. 예. 네. 근데 당시 어린이 시청자들이 좀 무서워했겠어요. 그 정도 분위기라면. 약간 무서웠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장면이 뭘로 아직도 기억납니다. 심지어는 진짜요. 트라우마. 꿈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어린 마음에. 네.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 손창민이 손창민을 보는 장면이에요. 오. 근데 거기서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주저주저 하다가 다른 사건들이 벌어지는 얘기가 발생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만나가지고 뭐 악수를 하거나 이 얘기를 나누진 않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꼬꼬마 애가 바라보기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야, 이거 완전 멘탈 공격 제대로 그리고 그 받으셨네. 우주인들이 자꾸 지구인들을 가져와가지고 카피본만 내려놓거든요. 카피본들한테 자기 이제 지령을 하더라고요. 오. 잡혀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꼬꼬마 상일이는 떨었었답니다.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나중에 따로 띄어서 다시 아니, 소개를 이런 해야 될 것 굉장한 같아요. 오. 작품이 있었다니. 네. 네, 그럼 저희 한국에도 그런 정말 놀라운 얘기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뭐더라?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있잖아요, 노무대님. 그 영화. 예, 인베이전. 네. 좀 더 길었던 것 같은데 인베이전 뭐였죠? 인베이전 예, 바디 스네처가 나오고 이제 인베이전 오브 바디 스네처가 나오고 다시 인베이전이 나오고 계속 그렇게 네.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외계 침입자라고 하는 1978년 버전이 있고요. 인베이전 오브 더 바디 스네처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원래 인간의 그 본체가 있는데 하나 둘씩 자기 알던 사람들이 바뀌어 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말을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직 본체가 바뀌지 않은 인물들을 보면은 강제로 잡아가지고 잠을 재우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체를 바꿔가기도 하고.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 바디 스네처 시리즈가 그 전상일님이 말씀하셨던 X수색대에 영향을 주었고 다시 X수색대를 보고 자라난 이제 꼬꼬마 중에 한 명이 일본에 있었던 거죠. 기생수. 미나리님 어떠실 네. 것 같아요? 어느 날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굉장히 지금 피로하고 지치고 막 휴식이 필요한 미나리님한테 너는 그 매트릭스 좋은 거 만들어줄 테니까 여기서 쉬고 있고 대신 너하고 똑같이 생긴 복제가 너의 활동을 대신하도록 좀 해줄게. 그러면 솔깃하시겠나요? 전 바로 바꿀 겁니다. 전 정말? 좀 쉬겠어요.
우리 모두가 휴식이 필요해요. 잠을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선택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언오프 하듯이 이랬다 저랬다 걔한테 시켰다가 내가 다시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선택권이 있다면은 누구든지 하지 않을까요? 호기심에서라도. 근데 그래놓고는 이제 돌려주지 계약 않고 위반이야? 계속 그렇게 계속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지금 저기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여기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희가 기억을 잊고 있어서 그렇지. 여기가 매트릭스일 수 있다. 네, 그게 굉장히 그 좀 뜬구름 잡는 SF적인 얘기로 치부되다가 요즘에 굉장히 진지한 과학자들도 이 맞아요. 세상 전체가 VR이다라는 네. 얘기들을 진지하게 오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했죠. 네. 일론 머스크가요? 일론 네. 머스크가 똑같은 매우 진지하게. 매우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네, 농담으로 그냥 트위팅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매트릭스다? 네, 그러니까 매트릭스다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엄청나게 고도화된 컴퓨터 안에 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뮬레이션 아닐까 이게?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도플갱어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도플갱어를 똑같이 만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 것 같냐면 이거 진짜 시뮬레이션인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버그처럼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거를. 정말 그 공학자들이나 천체 물리학자들 중에서 우주 이론이나 우리 몸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본 학자들일수록 그 두 가지 수수께끼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네. 하나는 이 생명 활동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정말 그 생명의 의미가 공학적, 과학적으로 이게 풀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그걸 모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세포나 그 원형에 따른 게 아무리 고밀도로 그 최적화된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 그래도 실제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주만큼이나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우주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우주 안에 우리가 그냥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어떤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물리학자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이제 사냥 사역자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 사역자.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간전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성경 말씀 막 전하는 걸로 유명한 분인데 이 분이 그쪽으로 빠진 이유가 있어요. 과학을 계속해서 파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종교가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에서 종교로. 네. 그래서 종교 쪽을 계속 가서 파다 보니까 아 종교로 해결되지 않는 과학이 또 있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계속해서 맞물려 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확장하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노무대님 얘기하신 부분도 네,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해결되는 이 두 가지 양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2000년대 초반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DNA를 조작하거나 기타 등등을 하는데 3000년대, 4000년대가 되면은 정말 생명체 하나를 완전히 탄생시키는 거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네. 된다면 그 존재한테는 저희는 창조주가 되는 거죠. 이게 그 과학이 극으로 발전하면은 뭐 어떤 식으로 될 것 같냐면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극으로 발전하면 각자 개개인마다 하나의 세계를 갖게 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 세계에서는 내가 그 바라는 거 원하는 것이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쉬우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너무 어렵지도 않은 어떤 절묘한 밸런스를 가지면서 그 세계에 살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되게 많은 컨텐츠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 세계에 있는 NPC들이죠. 내가 창조해낸 캐릭터들이 자기가 그런 NPC인지 몰라요. 그죠. 바닐라 스카이라고 탐 크루즈가 나온 걸 네. 보면은 탐 크루즈가 그 자기 애인을 죽인 걸로 살인죄로 그 복역이 되고 걔를 상담하는 정신 의사가 나오거든요. NPC예요. 그러니까 탐 크루즈가 만든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자기는 캐릭터가 아니야라고 강하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네, 물론 마지막에 깨닫게 되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어찌 말하면은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들도 뭐 그 NPC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죠. 그 전상일 작가님 아까 얘기하셨던 미래가 극도로 발달하게 되면은 인간이 창조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약간 비슷한 컨텐츠인데 뭐 덕후니까 애니메이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낙원 추방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많이 모르시는 애니메이션인데 오, 낙원 추방. 낙원 추방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인류의 98%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구에 안 살아요. 어디에 가 있냐면 인공위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공위성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 전내화돼서 뇌에 자기 사고만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실체를 갖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3D 프린터 같은 걸로 자기의 육체를 숙성을 시켜요.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DNA가 보존돼 있는 그 샘플이 있어서 그 DNA를 복제를 해가지고 자기의 신체를 1세부터 뭐 몇 세까지 그거를 성장시키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이제 완벽하게 몸이 성숙하지 않고 이제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성숙도를 가지고 이제 다시 지구로 다시 내려가서 조사를 하는 역할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저는 되게 신선하게 봤던 게 뭐냐면 인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육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왜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학습하는 것조차도 육체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 전내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뇌를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끔 이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그 사람의 단독 그 세계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미래는. 그래서 다 캡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해변에 가고 싶다면 해변에 가 있어.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게임에서 공동체 공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변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으면 해변에서 다른 개체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그 이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진짜 우리가 이제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 있잖아요. 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아주 극도로 발달된, 응? 그럴 수도 있다라는 네. SF적인 상상이지, 이제 종교와는 이제 관련 없음을 네. 다시 한번 밝혀드리면서. 네.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령 뭐 음악이다, 아니면 뭐 책이다, 네. 전부 다 지금 뭐 전자책이라든지 데이터화 형식으로 바뀌잖아요. 네네. 일단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조금 효용도가 좀 낮은, 하지만 뭔가 많이 소모해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상태로 변화시켜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가 그 애니메이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본질하고 되게 똑같아요. 왜냐면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네.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그렇죠.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SF적인 상상을 하면 너무 비인간적이야, 막 차가워, 인간적이지 못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인종이나 성별이나 모든 구분 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각만으로 인정되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이상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도플갱어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네. 우리 살짝 가는데,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합칠 수 있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맨 처음에 얘기 드린 건데, 앤디 위어라고 하는 네. 마션이라고 하는 거, 그 소설가인데, 그 사람이 더 에그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게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자, 도플갱어라고 하는 어떤 캐릭터가 있다, 도플갱어라는 존재가 있으면 얘가 우리한테 주는 의의가 무엇일까? 근데 저는 이게 완전히 상관없지는 않겠지만 더 에그라고 하는 소설에서 제가 일종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상일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또 다른 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여기 보면은 더 에그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번역본으로 나오고, 근데 이게 절대 길지 않은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짧게 한번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1인 시점으로 나와요. 이 소설의 이야기가. 이 1인칭이 누구냐면 신이에요. 난 신이에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나한테 왔어요. 이제 걔한테 이제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 죽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약간 혼란스러워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한 명의 사람이다. 한 명의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우주에는 2명밖에 없다. 나, 당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신인 거예요. 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죽은 사람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대체 누구고, 나는 이제 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540년 중국 소장농의 딸로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요? 저희가 저기 과거 시대로 간다고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엄밀히 따지면은 시간은 당신은 우주에 존재하는 거고 내가 여기 있는 데랑은 다르다.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데에서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이 곧 당신 자신이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란 게 그러면은 히틀러도 나라고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당신이고 히틀러가 죽인 수많은 유대인도 당신이에요. 이런 얘기하고 그럼 내가 지금 예수님이었다고요? 그것도 맞고 예수를 따랐던 모든 사람이기도 하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되게 좀 어이가 없잖아요.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간 당신 나처럼 될 거다. 근데 아직까진 지금 이제 겨우 자라는 중인 거고 일종의 알이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 모든 인간들의 삶을 살게 되면 당신이 충분히 자라는 상태가 될 거다. 그럼 이 모든 우주가 그저 알 껍질이다. 자, 이제 그러면 당신 이제 다음 생을 살 시간이에요 하고 이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도플갱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말하면은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게 나 자신의 어떤 성장이나 뭔가 깨닫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더 확대해가지고 이 온 우주에 하나의 의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데요. 네. 네,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도플갱어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대한 옆길 옆산으로 가게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도플갱어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똑같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현상 이렇게 단언할 게 아니라 거대한 문화 코드의 열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플갱어 이야기를 하면 진짜 몇 날 며칠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로 떠들면서 소설, 영화, 그리고 시까지 여러 이야기들로 밤을 샐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도플갱어가 결국 우리한테 주는 의의는 삶은 굉장히 충실하게 살아봐야 된다. 라는 그런 철학을 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제가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가에 대한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쓴 사람이 스티븐슨이라고 또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작품 중에. 제이크님 아시죠? 스티븐슨의 유명한 소설 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보물섬입니다. 보물섬. 네. 보물섬? 네, 보물섬. 보물섬 쓴 사람이 지킬 박사 하이드 썼습니다. 굉장하죠? 네,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영국의 뛰어난 소설가인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이 몸이 굉장히 허약해서 모험이나 탐험하고는 거리가 먼 일생을 살았어요. 거기 지킬 박사 하이드에 보면은 하이드처럼 뭔가 힘이 세거나 그렇죠. 네, 그런 생활을 해보고 싶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 스티븐슨의 마음속에는 내가 몸이 건강하다면 이런 걸 해볼 텐데라는 자기 자신이 갖추지 못했던 어떤 바람이 문학적인 형태로 계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킬 박사 하이드라는 어떤 철학적인 탐구의 자세도 나오고 보물섬이라는 먼 망망대해로 이제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모험 이야기도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스티븐슨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또 다른 나를 문학 속에다가 발현을 시킨 거란 말이죠. 도플갱어의 그 탄생에 대해서 저희가 거꾸로 돌아보자면 이 독일 소설가 중에 굉장히 뛰어난 분이 있어요. 장 파울이라고. 저기 어디였더라? 바이메르인가요? 제가 지역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동상도 되게 커다란 게 서 있고 엄청나게 많은 소설을 쓰신 분이고 이분 쓴 소설 중에 거인이란 작품은 타이탄. 예, 당시 책으로 900페이지가 넘는 대작이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람이 다 손으로 써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렇죠. 굉장히 장대한 이야기인데 읽어본 사람들은 다 감동했다고 해요. 한국 사람을 제외하고. 그럼 한국에 번역이 안 되어서. 네. 그냥 그 너무 길어서 다 읽었다는 거에 감동한 거 아닐까요? 아니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농담 좋습니다. 혹시 독일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요.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에 가시면 장파울의 소설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장파울이란 작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도플갱어랑 전혀 상관없이 이분이 남긴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책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짧은 이야기죠. 인생은 한 권의 책과 비슷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책장을 넘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차분하게 읽는다.
왜냐하면 단 한 번밖에 그것을 읽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책과 인생에 대한 이 작가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와, 이 사람 누군지 정말 뛰어나다 생각을 했는데 220년 전에 이 사람이 그 지벤카스라는 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벤카스에서 처음으로 도플갱어라는 용어를 탄생시킵니다. 이 지벤카스 이야기를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벤카스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자 이 사람한테 이제 친구가 나타나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친구 이름이 레이 게버라고 계속 이 친구랑 1대1 상담을 하면서 친구가 이제 설득을 해요. 이 괴로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한번 죽어라. 그럼 어떻게 죽느냐? 다른 사람들이 죽음으로 여기고 너는 실제로 죽지 않은 것으로 하면 된다. 즉 페이크 데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신부를 만나고 행복하게 다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왜 이게 도플갱어에 대한 내용이냐면 친구로 나오는 이 레이 게버가 사실은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자아예요. 그래서 이 레이 게버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 도플갱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 파이트 클럽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코드가 아닌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생각이 드는데 이 장파울이 문학적으로 끼친 영향이 엄청나게 많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해도 도플갱어는 우리가 모두 이제 알고 있는 용어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이 220년 전에 자신의 소설에서 이렇게 충실한 인생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코드로 썼다는 게 도플갱어. 그러면 도플갱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영상 그리고 수많은 문학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지가 않네요. 그 장파울의 거인 타이탄 그 작품은 구스타프 말러가 교향곡 1번으로 또 작곡해가지고 연주했었네요. 그렇죠. 말러 교향곡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방면으로 원소스 멀티유즈네요, 완전. 예, 국내는 인지도가 장파울이 낮지만 사실은 독일에서 이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자, 이러면 왜 독일에서 초기에 도플갱어가 도시 전설로 번졌는가? 도플갱어가 맨 처음 나온 소설 자체가 도플갱어가 만나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와전이 되면서 야, 도플갱어를 만나면 죽는데더라라는 괴담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 순서가 거꾸로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죽어서 도플갱어가 됐다가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입과 입을 지나면서 그렇죠. 귀와 입을 지나면서 도플갱어 만나면 죽는데라고 이제 소문이 와전된 거군요. 따지면은. 그러니까 독일 네. 문학 속에서 나왔는데 괴담으로 번지게 된 것도 독일의 어떤 민담이 되버린 거죠. 네. 구전의 허점. 그래서 장파울은 뭐 19세기 독일 문화 예술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그냥 한마디로 규정되어 있네요. 그렇죠. 지금 찾아보니까. 예, 한 줄로 그렇게 말할 이런 수 있는 분을 분이죠. 저는 이제서야 알다니 참 엄청나게 부끄러우면서 또 고맙습니다. 야, 너무 많은 걸 얻어가네.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장파울이 썼던 소설들을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강렬하게 확 강렬하게 드네요. 예, 도플갱어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죠. 장파울을 읽어라. 아니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마지막 반전을 위해서 숨겨놓은 거지. 마지막 반전을 위해서 안 좋아. 숨겨두신 거야 이거. 좋다. 야. 자,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니, 좋은데요. 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짓게요. 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사실 네. 시간이 차서 오버였는데 네. 저는 이 지금 만물상이 좋은 게 뭐냐면 서로 각자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지식이나 또 각자 느끼는 게 다 다르신데 이게 일종의 좀 수상한 시장 같아요. 그러니까 수상한 만물상은 수상한 시장 장터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저가 알고 있는 뭔가 자꾸 지식이 설정을 미약한데 이제 저 점점 이러다가 이제 네. 점점 뭔가 하나의 세계관이 될 것 같은데 솔직한 상인이에요. 네. 저 잘 몰라요. 그런데 서로 각자 가지고 계신 것들을 꺼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물건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네. 자, 이제 오늘은 일단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뭐 도플갱어, 때로는 정말 좀 잘 가다가도 두서가 없고, 잘 가다가도 어디로 튈지 잘 지금 모르는 어떤 그런 코너인데, 또 이게 이 코너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또 자책 아닌 또 이런 자위 한번 해보면서,
이번 주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어떠셨나요, 다들? 아우,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예, 다음 주가 벌써 기대가 되는데 다음 만물상 코너는 뭡니까? 다음 주 만물상 코너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생각해 너무 할 게 볼게요. 많아서 이번에 네. 이제 너무 고민을 하게 많아요. 되시겠군요. 근데 그건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어저께 페이스북, 그러니까 저희 더트라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한번 그 의견을 물어봤는데 하루 만이었는데 의견이 되게 폭발적이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루도 아니에요. 몇 시간인데 제가 다음 주 한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정도에 미리 올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받고 각자 게시분들의 의견도 받아서 또 좀 재미난 거 한번 또 들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올린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시더라도 방송은 목요일 날 나갑니다. 그렇군요. 네.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긴 시간 동안 1, 2, 3부 네, 진행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뭐 지난주에 사실은 나갔어야 되는 방송이 없어지고 다시 재녹음하게 됐는데 네, 어떠셨어요? 미나리님? 저는 그때 하려던 얘기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까 무책임 상담소에서도 지난주랑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긴 내용들이 압축되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종종 코드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제가 좀 자, 노무대님 어떠셨어요? 정말 놀란 게요. 네. 저번에 만물상에서 준비했던 코너랑 사실 1부, 2부, 3부가 어떤 그 연관성이나 일관성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1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과 즉 환상특급에서의 히치하이커 내용과 3부 마무리인 그 도플갱어까지 나름대로의 어떤 일관적인 흐름이 있어서 그게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링님. 이게 지금 다른 분들은 딱딱 원래 정했던 녹음 시간을 잘 맞추셨어요. 네. 근데 지금 저만 많이 오버돼가지고 그 부분이 좀 자리 아쉽고요. 많이 잘라야죠, 뭐. 하지만 오늘도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네. 네. 전상일 작가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 2번이나 오시게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맞아. 네. 저도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너무 이렇게 이게 팟캐스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중파 방송이거나 그러면 굉장히 매끈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팟캐스트는 좀 굳이 얘기하자면 비유하자면은 다큐멘터리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영상 매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거칠게 또 바로 옆에서 친구가 얘기하는 듯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시작과 끝 정도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해도 다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유연한 자세로 대처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많은 상식을 알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자리였고 또 장파울. 저는 아까 장파울 딱 나왔을 때 잘못 들어가지고요. 장파열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미지가 와우 이거 뭐지? 왜 장파열이 아무튼 농담이고 좋은 작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도 저희 방송 날려먹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청취하시는 분들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기도해주세요, 진짜. 네. 제가 진땀을 엄청나게 흘렸거든요, 그때. 맞아. 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플러그를 뽑으신 모습이 혼을 뽑은 모습. 진짜 진짜 저는 진짜 그 메모리를 뽑아버린 컴퓨터 같아가지고. 자, 그 책임은 저한테 있으니까 제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더 트와일라이트 라디오는 일주일에 3회가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들 매주 3회, 3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우. 아이고.